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나도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닌가 걱정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쿠팡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위험한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식 발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말 쿠팡은 홈페이지에 고객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됐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초기 공지에서 쿠팡은 약 4,500개의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출된 항목으로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와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셨을 겁니다. 왜 유출이 아니라 굳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썼을까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법적 의미는 꽤 다릅니다. 노출은 정보가 외부에 드러난 상태, 유출은 통제권이 넘어간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노출은 잠깐 문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라면 유출은 그 틈을 타 누군가 안에 있는 걸 들고 나간 상황에 가깝습니다. 법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노출은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하지만 유출은 강한 제재와 과징금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조사단은 쿠팡 측에 표현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 맞는 만큼 고객 통지도 그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한동안 공식 문서와 문자 공지에서까지 계속 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피해 규모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기에 4,500개라고 했던 계정 수가 추가 조사 후 3,370만 개로 늘었습니다. 4,500개에서 3,370만 개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처음 설명과는 전혀 다른 규모죠. 사실상 거의 모든 고객 계정이 포함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아이와 고령층을 제외하면 성인 대부분이 이번 사고에 걸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벌어진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수백만 수천만 건의 유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네, 이미 한두 번 털린 것도 아닌데 하는 약간의 체념이 쌓였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질수록 경계를 늦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크웹 같은 음지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기본 패키지처럼 묶여서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는 내 정보가 유출됐나? 이 단계는 거의 지나갔다는 거죠. 지금 더 중요한 건 유출된 정보를 어떻게 악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정보가 털렸는지 여부를 넘어 그 정보를 조합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쿠팡이 밝힌 활성 고객은 약 2,470만 명,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1,4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출된 계정은 3,370만 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포함된 셈입니다. 쿠팡 측 설명에 따르면 휴면 계정과 탈퇴한 고객 정보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탈퇴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를 보관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거래 내역 등 일부 정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범위를 넘어선 건 없는지 이번 조사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침해가 언제부터 진행됐느냐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말쯤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쿠팡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속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 이후였습니다. 거의 5달 가까운 기간 동안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숨어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개발자의 키가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인증 시스템에 사용하는 서명키를 부적절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호텔에서 손님에게 방 열쇠를 주기 전에 프론트 직원이 신원 확인을 하고 마스터키로 카드키를 발급하죠. 그런데 누군가 프론트 내부에 들어가 그 마스터키 비밀번호를 몰래 챙겨나가 원하는 방 카드키를 임의로 찍어내버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마치
진짜 이용자인 것처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을까요? 쿠팡은 결제 정보와 카드 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등은 빠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정확한 배송지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내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배송지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두신 분들은 그 번호까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보면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떤 물건을 자주 쓰는지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조합하면 피싱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보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진행 중입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과 다크웹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추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쿠팡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공지 문구에서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집했고 홈페이지 안내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이 정도 사고가 나면 첫 화면에 팝업으로 사과문을 띄웁니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 상단 메뉴에 조그맣게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이어서 관심 있게 찾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국회와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표현을 유출로 바꾸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도 명확히 고지하라고 지시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쿠팡이라는 회사의 구조 문제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이고 한국 쿠팡은 그 미국 법인의 100% 자회사입니다. 쿠팡을 창업한 의장은 미국 법인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지만 한국 법인에서는 형식상 등기이사도 아니고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불러도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고 물류센터와 배송인력 파트너 사장님들까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고용 인원도 수만 명에 달하고 시가총액도 국내 유통기업 가운데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거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편리한 만큼이나 책임과 신뢰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부분에 실망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 고객들은 데이터 침해에 덜 민감하고 쿠팡의 시장 지위가 워낙 강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고객 이탈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곤 합니다. 편리해서 계속 쓰게 될 거라는 뜻이겠죠. 현실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인 것도 사실입니다.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 선택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불안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정 탈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모바일 앱에서 시도하면 다시 PC 화면으로 옮겨가야 하는 과정 때문에 사용자가 탈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당국은 이 부분도 따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리하게 가입시켜 놓고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피싱 문자와 전화를 조금 더 의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송 관련 문자는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주문한 적이 있는지, 발신 번호가 공식 번호인지 앱에서 직접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고 문자 링크 대신 공식 앱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로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지에 적어두셨다면 이번 기회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가능하면 노출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리한 서비스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한 설명, 그리고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 기준을 더 엄격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신뢰와 명예의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쿠팡 사건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디지털 사회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릴지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준을 분명히 쓸지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과 안전과 신용이 연결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조금 더 단단한 방어선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 역시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앞으로의 예방과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와 일상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 선택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